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가치경제 시간입니다.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 등 소매 유통기업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102로 전 분기보다도 27포인트 급등했는데요.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수 상승 요인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휴가철 그리고 소비 쿠폰 정책을 꼽았습니다. 특히 소비 쿠폰은 사용처 포함 여부로 업태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편의점은 업태 중 가장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소액 결제가 많고 접근성이 좋아서 소비 쿠폰 정책에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업태 중 유일하게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는데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고 온라인 채널과 슈퍼마켓과의 가격 경쟁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쿠폰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지만 포함, 불포함 기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뜨겁습니다. 가장 화두는 식자재 마트 포함 여부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식자재 마트까지 사용처 확대를 검토하면서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식자재 마트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이라는 목표를 훼손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며 식자재 마트가 소비 쿠폰의 블랙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한국식자재유통협회 등은 식자재 마트는 규모가 조금 클 뿐 영세한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라며 오히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식자재 구입처인 만큼 소비 쿠폰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업태별 논란 외에도 2차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결정하면서 가입자별 형평성 논란도 불붙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 보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지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 규모가 크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이 상위 10%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요. 정부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등 추가 고액 자산가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 모두에게 주는 소비 쿠폰 제대로 받고 제때 잘 써야겠죠. 1차 신청과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요. 이 온라인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해당 앱이나 신용 체크카드사 누리집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 불편 주민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 국민 비서 누리집 등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9일부터 지급 금액과 사용 기한 등을 사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림 내용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알림 문자를 가장한 불법 앱 설치 등 스미싱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소비 쿠폰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추가적인 내수 진작 행사와 규제 개선 등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치경제 오하영입니다.